안녕하세요. 신년 특집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일 경우 10% 450만의 장애인 인구라고 합니다. 그중에 45% 200만이 여성 장애인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여성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도요, 우리나라가요, 가부장적, 그다음에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살아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성 장애인들의 권익과 또 여성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이신 권순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 이들은 차별, 장애, 빈곤 등 삼중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 땅의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 권순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대표님이 우리 장애인 여성들의 인권 또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사실 여성장애인연합이죠. 네. 네, 우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그러면 저는 사실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999년도에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차별받고 이제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우리 권리의식을 직접 찾고 그리고 누려서 네. 평등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된 여성장애인 운동단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예전에 2011년도 발표됐던 영화 도가니 많은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울분을 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 너무 도외시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마 그 원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애인 실태 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네. 이렇게 우리 여성 장애인들은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분이 67.3%나 되고요. 네. 남성 장애는 37%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배 가까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저희 여성 장애인들은 교육에서 많이 소외가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이 교육에서 소외된 것들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취업도 할 수 없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전반적인 생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폭력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비장애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성 그러면 설마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약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또 들그러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육체적으로 보면 어떤 인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다 또 장애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많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아, 그리고요. 지금 네. 우리나라 여성 인구가 지금 현재 한 200만 명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사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네. 계속 당당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당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현 시대가 아주 이렇게 과거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을 알려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네. 지금 운동을 하지만 사실 전국에 저희 여성장애인연합이 10개의 그 지부단체하고 2개의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천 명 가까이 돼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아직 사실 2만 명에 비하면 아직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어떤 뭐 특별법, 제도 같은 경우 사실 있어야 될 텐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 그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그 법이 장애인 복지법이잖아요. 네, 장애인 복지법. 예. 네.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제7조하고 37조에 네. 사실은 여성 장애인을 위한 그런 그 조가 2개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2개 가지고는 우리 여성 장애인의 그 이렇게 정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법률적으로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네. 여성 장애인에 관련되는 내용을 다시 모으고 재정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교육과 그리고 또 차별이 되고 네. 그리고 노동권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도 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따로 이렇게 별도의 그 법안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지금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좀 홍보가 되어서 네. 예, 그런 법이 조금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다면 우리 여성 장애를 위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네. 그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네. 여성 장애인의 인권 문제도 또 복지 문제도 그렇죠. 향상될 수 있다.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해결될 그렇군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럼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네. 그런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 뭐 가끔은 네.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울어야지. 네. 예, 뭐 이렇게 떡도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다른데 네. 우리 장애 여성들은 이게 뭉치는 부분들 뭐 집회를 한다든지 네. 이런 모습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예, 그게 아마 이렇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겨우 이제 세상 밖으로 여성 장애 당사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힘을 합치는 데는 조금 아직은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한 13년 정도 활동을 해서 이제 겨우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더 이제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예. 오늘 혹시 복지 보시는 분들이 같이 네. 좀 힘을 내서 같이 네. 활동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요. 정말 우리 권성기 삼위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복지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장애 여성분들이 계시다면요. 적극적으로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성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 일자리 문제도 사실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또 추진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장애인 실태 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네. 그 경제적인 참여율도 남성 장애인이 거의 한 50점 정도 되면 50% 정도 된다면 네. 우리 여성 장애인들은 25.48%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아, 취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에서는 50인 이하의 그 사업주 고용했는 경우에는 네. 2.5% 가까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의무 고용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의무 고용률을 안에 여성 장애인 비율을 조금 넣는 개정 활동을 하게 되면 네. 취업률도 좀 높아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부분도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 좀 뭐 정치를 하는 분들도 여성 쿼터제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기회를 주고 있고 네. 뭐 여성 기업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쪽에서는 그게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장애인으로만 크게만 보지 여성 네. 장애인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관심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의무교육 장애인 몇 프로만 보지 거기에 여성 장애인이 얼마나 취업이 되어가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조차도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도 통계적으로 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장애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정말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우리 장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이 됐던 노동이 됐던 네. 어떤 인권이 되던 네. 여러 가지 교육 어떤 그 프로그램들 네.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 저희 여성장애인연합의 저 핵심 과제가 사실 네. 이 교육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전 생애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네.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고, 사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듯이 정말 필요한 기본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성장애인이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 한국 여성장애인연합은 교육 사업이 계속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 핵심 사업으로 가져가는데요. 기초학습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네. 67.3%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의무교육도 완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전국에 있는 우리 지부 단체들이 문자교육이라든가 검정고시 뭐 이런 네. 기초학습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든 어려움점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심리 안정 관련되는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아 개발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인권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제가 이렇게 여성 우리 연합회 우리 권순기 상임 대표님을 모시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도 남자의 장애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우리 중심으로 일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회가 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아시아 그 태평양 제3차 회의가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2013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3년 시작하는 해를 한국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네. 한국이 주도가 돼서 10년 네. 동안 아시아 태평양의 장애인 인권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체가 되어서 장애인 재단의 그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아태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 포럼을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개의 장애인 단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거 했더니 그때 국제적으로 온 분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 국제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아태에 대한 10년에 대한 문제도 추진력도 아마 박차를 가고 갔고 네. 그리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4년 가보년 말에 네. 우리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이죠. 연합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일까요? 네. 사실 아까도 교육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크게 보면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폭력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해서 그 문제를 핵심 사업으로 이제 가져오다가 아까 교육 사업 문제도 지금 더 심각하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폭력 문제하고 이런 교육 사업은 특히 올해는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2013년 말이었죠. 이 교육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성 장애인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회에 알리고 저희들이 중점 사업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우리 권순기 우리 상임 대표님의 개인적인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우리 장애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제 뛰고 계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 3살 때 사실 소아마비를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좀 평범한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우리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그런 이렇게 심각한 여성 장애인 현실보다는 저는 조금 네. 혜택받은 네.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네.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좀 삶이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 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같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제가 대변자도 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요, 네. 우리 장애 여성들을 위한 인권, 네. 복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법으로도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네. 이 교육 문제가 여성 장애에게는 핵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 회원들 만나보면 무학이 많아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회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이 여성 장애인의 이런 차별된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모든 분야의 여성 장애인 내용이 들어가서 그동안 사실 여성 장애인 내용이 차별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여성 장애인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저희 당사자 목소리도 내고 정책 과정 안에 저희들 의사도 반영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하게 되면 조금씩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질문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예. 정말 비장애인 그 부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좀 있나요? 지금 2006년도에요. 보건복지부에 한 각 16개 시도에 3,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가사 도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여성장애인이 이제 임신을 하면 이렇게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2013년도부터 이제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놓으면 출산지원금에서 100만 원 정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지금 없죠. 예산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거니까요. 약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국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여성 장애인분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해서 결국은 정말 많은 국회분들 또한 사회에 또 우리 장애계에 어떤 이슈가 됐었는데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 장애 여성분들이 정말 간절함이 있구나. 정말 그건 필요하다. 절실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삭감됐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충격이고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삭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삭감이었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 사업이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장애 여성을 위한 교육 사업이? 그게 얼마였냐면요. 5억 7천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게 완전히 삭감됐고 아까 얘기했던 임신 출산이 원래 한 8억 정도 예산을 잡아는 있었는데 그것도 한 3억 2천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총 14억 중에 세상에 9억이나 삭감이 된 상태고 5억만 딱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이 일을 어떡하나 이거 더 해도
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해서 정말 정말 절실하게 싸워내서 네.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네. 아마 예산 삭감하는 쪽에서는 또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나보니 국회의원들이 맞다.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준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예산인데 그것도 깎았다는 건 네. 사실 많은 분들에게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네. 그래도 대표님이나 모든 여성분, 장애 네. 여성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꼭 이뤄내셨잖아요. 네, 아마 네. 뭐 이렇게 그때 같이 이렇게 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마음적으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 역할도 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확보가 되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살아 있구나 네, 라는 그럼요. 걸로 해서 원래 중점 사업으로 그래서 교육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역할을 크게 하실 텐데 끝으로 네. 우리 장애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운동가들 네. 또 우리 복지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장애 여성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같이 여성장애 운동하는 우리 활동가 네. 여러분에게 같이 서로 힘주고 힘받은 그런 자매와 동지애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실 그냥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회에 알려서 우리 여성장애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 얼마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힘내서 알려내서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고 네. 정치인도 변화가 되고 아마 정부도 저희들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렇게 힘내어서 이렇게 권리 의식 찾기에 동참을 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한국여성장애연합 권순기 상임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장애연합 권순기 상임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상임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장애 여성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에 대한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지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 여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2014년도 한국여성장애연합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